그래서 이제 감독님하고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생각하다 보면은 네. 감독님께서는 그 애니메이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뚜렷한 개념이랄까 이런 게 좀 더 있으신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. 그래서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동화를 한다라는 거는 원화에 대한 커버리지가 상당히 넓었어요. 네. 달리기 같은 경우는 4자 다리, 7자 다리 이렇게 가지고 하는데 이제 파스 들어간 것도 동화맨들이 다 그 커버를 해서 네. 했는데 요즘은 이제 러프가 안 잡혀 있으면 동화를 못 하는 상황. 네.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어떤 키 원화에 대한, 키 애니에 대한 그 원화의 정의랄까?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매뉴얼화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현재 그 레드독에서 교육자로도 만드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더라고요. 제 생각은 일단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은 그 움직임의 이해라고 할까요? 예. 네. 그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뭐 영화 연출법이나 다른 것도 많이 공부를 하셔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익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하지만 회사적으로도 분명히 지원은 필요합니다. 예. 그래서 이번같이 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클린업 원작을 보고 원화를 하고 뭐 레이아웃 연출을 보고 뭐 이런 식의 단계를 밟아가면서 애니메이션을 익혀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하면 그 좋았을 텐데 요즘에 이제 그 제가 느낀 애니메이션 업계 현황은 많은 분업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움직임의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. 그 간단한 실례로 제가 콘티 부분을 이제 담당하고 있을 때 미국 쪽에서 콘티 부분에서 걷는 부분의 전체적인 그 풀샷 같은 경우를 좀 많이 없애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걷는 동작인데 그 걷는 동작이 결국에 동화까지 이루어져서 필름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. 왠지 저희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동화에서 그 걷는 동작의 모든 메커니즘을 배우고 네, 어떤 의미에서는 다음 단계 클린업이랑 원화로 넘어갔어요. 어떤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넘어가고 그 이해의 폭이 넓다 보니까 어떠한 파트나 어떠한 상황에서 그 중간에 어떤 원화, 동화를 자연스럽게 구현할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지금 친구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해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르치시는 분들도 본인이 좀 그거를 충분히 인지하셔서 러프를 많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네, 그 부분은 이제 동화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좀 네, 많이 좀 부족하죠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헤드를 뭐 머리를 돌린다거나 눈을 깜빡인다거나 마우스를 할 때조차도 아주 상식선에 있는 움직임을 이해 못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게 좀 안타깝죠. 그 초창기 때 그 디즈니에서는 그 원화 동화 구분이 없었잖아요. 그냥 그 아티스트가 전부 다 하는 거고, 근데 이제 분업화 되면서 특히 이제 일본인 쪽에서 그런 개념들을 잡아가지고 그 매뉴얼화 시켜서 동화맨한테 포션을 많이 줬는데 지금은 중간 나누기 위주로 작업들을 시키고 있고 크게 기대도 안 하잖아요, 사실.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술할까? 체계랄까?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일본의 이제 작화 계보라든지 이런 게 쭉 있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잖아요. 어떤 그 크리에이터가 내가 이런 애니메이팅을 구사하겠어 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좀 약해서 그런 게 좀 더 정립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료로 더 많이 만드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레드독이라는 그 바운더리가 있지만은 그 안에서 충분히 레드도 큰 회사니까 그래서 교육시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. 그 사전에 이제 어떤 질문을 이제 제가 인터뷰 했었을 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솔직히 이렇게 어떤 큰 뜻을 가지고 교육자를 만들었던 게 아니라 그 미르라는 데에서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아카데미에 애니메이션에 관심 있는 후배분들이나 저희도 이제 어떤 좋은 인력들을 뽑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 친구들한테 어떤 식의 교육이 좋을까 해서 올 파트 경험을 이제 전제로 해서 각 파트의 장들이 감독들이 일정한 파트를 맡아서 교육을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했던 작품 중에 어떤 샘플을 만들어야 되고 샘플링에서 이제 좀 교재화 되면서 그 교재화에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뭐 대학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고요. 아직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회사에서는 실무를 담당한 팀에서는 저희가 이런 업무를 한다는 실무적인 교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작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몇 번의 강의를 하면서
그냥 이렇게 말 없이, 그러니까 그림 없이 애니메이션 강의를 하는 거는 되게 무미건조하다는 느낌도 많이 들어서 뭔가를 보여줘야 이 친구들도 좀 감흥이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혼자 강의하는 것보다 서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강의하는 게 어떨까. 그래서 거기에 맞춘 어떤 자료를 조금 만들다 보니까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. 여러 수많은 개성들이 존재하려면 가장 기본부터 배우는 게 좋다는 게 제 입장이고 그래서 만든 교재들. 네, 충분히 동의하고요. 그리고 뭐 작화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네. 또 우리 캐릭터 연기를 시켜야 되니까 네. 그 캐릭터가 갖는 그 작품 내에서의 고유의 어떤 활동에 대한 그 연기라든지 이런 게 네.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뛰는 거라든지 걷는 거라든지 뭐 제스처라든지 이런 게 다 바뀔 수가 있는데 네. 사실은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 그 요구하는 어떤 그런 애니메이팅을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아니요, 사실 네. 저희 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.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미국에서 뭐 디렉팅을 받거나 일본에 디렉팅을 받을 때도 거기에 이제 연출자나 감독님들이 되게 많은 요구를 하시거든요. 콘티나 스토리보드 시나리오에 없는 연기까지도 연출하세요. 이 부분은 이렇게 살렸으면 좋겠다. 근데 저희가 생각해 보시면 캐릭터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어요. 똑같은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움직임을 할 때도 이 사람은 뭐 틱이 있다면 약간의 그 틱적인 그렇죠. 요소가 있을 그런 게 거고 있어요. 점잖은 캐릭터 같으면 조금 더 네. 자연스럽고 느릿느릿한 네. 뭐 타이밍 어떤 말투 같은 게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이 콘티에 묻어나고 그 콘티에 묻어나는 거를 자연스럽게 동화까지 이어지려면 디렉팅을 많이 합니다. 단 그 디렉팅이 그 그림의 완성까지 가기는 쉽지 않지만 다른 얘기긴 하죠. 네네네. 디렉팅에서는 충분히 이제 저희가 요청을 많이 하고 표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. 그 부분에 대한 거긴 한데요. 그게 연출가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럼 끝까지 다 잡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디렉팅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. 저희가 뭐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애니메이션이 수많은 컷으로 이루어져요. 예.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드시는 분은 그 수많은 컷을 하나하나 다 예.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근데 저희가 예술 작품과 상업의 어떤 그 중간에 어딘가에서 늘 고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스케줄의 어떤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. 근데 그 스케줄의 압박과 마지노선의 시간까지 놓지 못하는 그 예술가의 혼이 남아있어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. 근데 이제 아웃풋이 중요하다 보니까 어쨌든 아웃풋이 잘 나오면은 모든 과정이 용서받는데 근데 아웃풋이 후지면은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부정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거기에 딜레마는 분명히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캐릭터에 대한 고유의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딱 정형화돼서 매뉴얼화 시키기도 해요, 작품 내에서.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. 근데 아무튼 연출가들이 그걸 끝까지 잡아내서 극장판 같은 경우는 끝끝내 구현해낸 그런 작품들을 꽤 보거든요. 근데 사실은 좀 그게 좀 뭐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, 그러니까 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 입장이지만은 밖에서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 아웃풋을 봤을 때는 그게 좀 구현이 안 됐을 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수준인가? 라는 좀 아쉬움이 되게 크죠.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고. 저도 그런 반성을 많이 하는데 아까 뭐 스케줄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그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100원짜리 작품이든 1억짜리 작품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00원에 맞는 작품과 1억 원에 맞는 작품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죠. 맞습니다. 그게 다 이제 시간하고 다 연결이 되고. 그렇습니다.